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나의 제품을 어디에서 팔 것인가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패키지 디자인 개선하시는 지원 사업에 한번 이제 중간 자문으로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디자인된 시안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학과 교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은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 계셨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궁금한 게, 저 상품은 어디에다가 놓고 파실 건가? 그게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상품이 굉장히 비슷한 상품들이 많은데 같이 섞여서 팔려야 되는 상품인 건지, 아니면 단독 조명받고 혼자 이렇게 이쁜 매대에서 따로 팔릴 건지, 소비자가 보고 집어서 사가야 되는 상품, 그런 곳에서 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주는 판매사원이 있는 데서 팔릴 건지, 감이 좀 오시죠? 만약에 굉장히 많은 상품들하고 진열되어 있고 그런 상품들과 같이 노출되어 있는 곳에서 이게 팔린다고 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더 직관적이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 색깔이 어떻고 예쁘고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이게 나중에 내가 납품하는 그 매장의 매대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충분하다기보다 꼭 전달해야 되는 정보를 담고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취약하신데 저는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은 이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뭐가 좋은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거를 꼭 넣어야 되는 건지를 오히려 뽑아내시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0개가 좋고 100개가 좋아도 다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소비자가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거를 바로 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경쟁이 됩니다. 이 옆에 있는 사진은 서울에 있는 이제 상생마켓 사진인데요. 저기에 주로 이제 저희 강원도 상품들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정성기업 제품들도 있고요. 이 정도만 돼도 양호하죠. 이 정도만 돼도 비슷한 컬러의 상품들이 뭐 비교적 괜찮은 매대에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내 상품이 어디에서 팔릴 건지와 관련해서 거기에 놨을 때를 상상하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상품의 용량과 규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이 제품을 500g짜리로 만들지 몇 g짜리로 만들지 아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열심히 이제 시장 조사해서 비슷한 상품들은 몇 g에 팔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비슷하게 설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과정을 조금 생략하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직접 좀 상담해 드렸던 저림 상품 관련해서 한번 사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제에 계신 대표님이었는데요. 저림 상품을 정말 맛있게 잘 만드셔요. 근데 좀 판매가 아무래도 패키지가 별로여서 이제 안 팔리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저희한테 패키지를 좀 개선을 해달라,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패키지만 바뀌면 잘 팔릴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때 이제 문득 들었던 질문이, 정말 이 상품이 패키지만 바뀌면 잘 팔리는 게 맞을까? 이 상품의 다른 부분을 검토해 볼 필요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한테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침 저희 매장 옆에 춘천 생협이 있습니다. 그 춘천 생협은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매장인데요. 그 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좀 한번 조사를 좀 해보면 어떨까, 테스트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테스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부터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는 문항을 해서 이제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 결과가
이게 패키지가 별로이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에 어떤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를 물었는데 패키지를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고,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양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00g짜리 상품인데요. 요즘 절임을 700g을 사서 다 먹기는 쉽지 않다. 분명히 다 먹지 못하고 아무리 맛있어도 처음에는 좀 먹다가 이제 냉장고 저 끝에 들어가서 이제 청소할 때까지 못 나오는, 저희 냉장고에도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럴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맛은 나쁘지 않은데 이제 좀 단맛이 난다. 좀 단맛이 강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모아서 대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패키지 관련된 의견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근데 사실 이제 맛에 관련된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표님이 이미 개인 고객들한테 3년 동안 이 제품을 팔아오신 게 있었기 때문에 뭐 맛과 관련해서는 또 주관적인 부분일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혹시 이제 달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어떠신가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대표님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대표님이 참 대단하신 게 그 얘기를 듣고 개인 고객들한테 다 전화를 하셨대요. 한 50분 되는 개인 고객한테 전화를 하셔서 상품이 달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몇 분이 이게 좀 달아서 우리는 뭐 고춧가루를 더 넣어서 어떻게 먹고 있었다, 청양고추를 더 썰어서 어떻게 먹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으셨죠.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해에 담궜던 절임에 들어간 매실청의 당도가 이제 좀 높아서 그 전해보다 이제 이 절임이 이제 달게 나왔다. 이제 이런 거를 아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마침 다음 해 절임을 담글 시기여서 그 당도도 잡고, 네, 상품을 개선하시는데 700g이 아니라 400g으로 줄이셨어요. 그리고 가격도 부담 없이 더 살 수 있는 정도로 조정을 하시고, 그러면서 패키지를 개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얘가 포장이 예쁜 상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거를 얼마마다 한 번씩 먹는지, 이 상품을 먹는 패턴은 어떤지,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다시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상품 패키지까지 반영해서 바꾸신 거죠. 그래서 우리 상품도 우리 상품의 용량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거나 혹은 더 적어지거나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더 안 먹잖아요. 더 안 먹고 가구 수도 적어지고 1인 가구도 많아지고 해서 점점 용량을 굉장히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용량과 규격을 설정할 때 그런 트렌드들을 반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량과 관련해서 저희가 개발했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강원곡간 차인데요. 원래 저희 강원도에 있었던 이제 환기차, 산죽차, 메밀차, 한방차, 이 차가 각각 지역에 있었는데 그 차들을 다시 이렇게 세트 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저희 정선의 해비진 유명한 좋은 한기로 만든 환기차, 그다음에 태백의 산죽차, 이 상품들이 포함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 강원도 차라고 하는 상품을 이제 기획을 할 때는 각 지역의 차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도 있었는데, 요즘 소비자들이 차와 관련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차가 너무 많죠. 일단 차가 너무 많다. 그리고 한동안 사람들이 차를 선물하는데 이젠 그래서 차 선물이 별로 반갑지 않은, 그리고 그래서 내 주변에 먹지 않고 있는 차가 너무 많은, 그래서 별로 차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좀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하면 이 차를 어떻게 좀 다시 설정을 해볼까 했을 때, 차가 이제 부담스럽다고 하는 게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차가 부담스럽지 않게 바꿔보자.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데 요 안에 티백이 5개씩 들어있습니다. 하나를 사서 다 먹을 때까지 내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뭐 이거 정도는 내가 가볍게 먹어볼 수 있겠다는 식으로 차를 다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가 가격이 1,500원입니다. 1,500원, 2,000원, 2,500원, 4,000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가 좋다는 건 알지만 이거를 선뜻 이렇게 집어서 다 먹을까?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10,000원 정도인데도 차 가격으로 보면 절대 비싼 게 아닌데 소비자들이 심정적으로는 10,000원짜리 차 하나도 다 사지지가 않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아주 슬림한 형태로 차를 바꿔서 만들었고요. 이걸 드셔보시고 나한테 이 차가 맞는다, 좋다 하면 이렇게 이제 대용량으로 나와 있는 상품들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저렇게 이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들이 어떤 심리적인 저항이 있는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저런 상품을 만들어 보았고요. 현재 저희에게 효자 상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 패키지를 만드실 때 어느 만큼 보여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상품이 다 잘 보이게 해야 될까? 부분만 보여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전혀 안 보이게 하는 게 나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요거를 결정하시는 거에는 이제 위의 사항들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 상품의 상태가 어떤지나 우리가 자신이 있다, 재료나 이런 거에 자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경우나 봐야 뭔지 잘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가급적 안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게 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보관상의 문제가 생긴다, 상품의 변질이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보이시지 않게 만드셔야 됩니다. 다 보이는 게 좋은 상품은 예를 들어서 한과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 보이는 상품들, 그 다음에 생소한 상품들, 예를 들어서 고소해라고 하는 그 식용곤충의 분말로 만든 고소해 분말이라던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같이 개발한 건데 꽃차가 들어가 있는, 꽃잎가루가 들어가 있는 꽃소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게 해놓으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보이는 방식을 취하시는 게 좋고요. 부분만 보이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냉동식품이 있습니다. 냉동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떤 건지 보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다 보이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성에 같은 것들이 끼게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도 성에가 이렇게 끼어 있게 되면 소비자들이 그거를 구매하는데 주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냉동식품은 잘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 부분이 다 보이지는 않고 안에가 일부 보이게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전혀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부분은 아무래도 햇볕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품의 변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까 그 허브 이야기의 티백차 같은 경우도 안 보이는 구조로 어쩔 수 없이 다 바꾸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품 패키지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장의 간소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시면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벌금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포장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렇게 선물용이나 특히 이런 것들은 사이즈가 작은 것보다는 가격 대비 좀 사이즈가 있는 게 훨씬 이제 선물용으로 이게 폼이 난다 그러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더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과대 포장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났고요. 저희 제품과 관련해서 단속이 사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 관련된 안내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사항이냐면 이제 과대 포장을 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그거에 맞지 않는 상품들을 단속을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해당되는 거는 이제 27개 제품에 23개 품목이 있고요. 첫 번째로 보는 거는 포장의 빈 공간이 얼마나 많은가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품을 안에 있는 거를 다 꺼내고
이 상품끼리만 쫙 붙이면 사실 이 제품이 차지하는 공간은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요만큼밖에 없는데 중간에 띄우고 위에 넣고 밑에 청 깔고 이러면서 이제 이만큼의 박스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요 품목별로 기준이 되는 공간이 다른데 대체로 이제 2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품이 차지하는 공간보다 남는 공간이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요거의 4분의 1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언뜻 봐도 이만큼 정도가 비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과도 요 사이에 간지나 패드를 다 빼고 상품끼리 밀착시켰을 때 지금 이만큼이 빈 공간인 거죠. 네. 저런 경우에는 네,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얼마나 빈 공간이 있느냐와 또 하나가 포장 횟수입니다. 싸고 싸고 또 싸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려고 요것도 품목마다 조금 다른데 2번, 3번 이내에서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안에 스틱이 있고 이걸 쌌고 이걸 또 박스를 사면 몇 번 포장이냐면 3차 포장이죠. 단품에 밖에 또 외포장에 이걸 만약에 쇼핑백에 담아주면 4차 포장이 됩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몇 번의 포장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가 제품의 종류별로 이제 기준이 나와 있는 건데요. 요거는 단위 제품이라고 해서 단품인 경우의 기준이고 이런 것들을 세트 상품화 했었을 때는 네, 저기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4분의 1 정도 그리고 네, 한 2번 정도에서 포장이 끝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1차 단속을 하면 뭐 1차 단속죄에 걸리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이렇게 지금 벌금이 있는데요. 요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좀 보시려면 저희 검색 포털에서 포장 검사 시스템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네, 요거를 온라인에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포장 검사 시스템이라고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제 사이트이고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네, 요게 이제 그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정보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나는 좀 애매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온라인으로 질의를 하시면 네,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 앞단에 계도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계도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여기서 알려주신 방법은 저희 상품 홍보하는 리플릿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장 일단은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홍보물도 구성품으로 보고 그 면적까지도 포함해서 계산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거를 쓰시는 동안에는 그런 홍보물 같은 거를 넣어서 이제 그 빈 공간 계산할 때 빈 공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좀 사용을 하시고 이후에 포장을 다시 만드실 때는 저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네, 빈 공간이 많지 않게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렇게 포장이 지나치게 많거나 뭐 재활용이 안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는 그렇게 소진을 하시고 다시 만들 때는 저런 기준에 맞춰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령 이제 여기 요청하셔서 정성군으로 오셔서 요 관련된 걸 한번 교육을 해달라고 해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런 자리 만들어서 네, 정성군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나갔지만 실제로 지금 온라인에 상세 페이지들을 보고 다 잡고 있어요. 다 잡아서 그 상품, 지금 사이트에 올라있는 상품 중에서 어떤 상품들이 네, 포장 과대 단속에 해당되는 상품이라고 저희한테 네, 메일이 날아온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해당이 되겠어 하시지 마시고 네, 좀 숙지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품질 표시사항 관련된 건데요. 아까도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키지 만들어 놓고 못 쓰는 사항 중에 네, 요거가 되게 많습니다. 품질 표시 사항이 틀렸거나 규정에 안 맞거나 해서 이제 못 쓰셔서
뭐 스티커를 붙여서 쓰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아예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품질 표시 사항 같은 경우는 좀 잘 챙기셔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영양 성분 표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영양 성분도 지금 앞으로는 지금 꼭 받아야 되는 품목이 더 확대가 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아닌데 이제 매출 규모에 따라서 이제 2026년부터 이 품목이 확대된다고 하니까 그 사항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영양 성분 표시, 저희 이제 디자인도 하는 회사니까 저희는 기업에서 영양 성분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스티커나 패키지 디자인에 이제 넣는데 주신 대로 넣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좀 방지할까 하고 알아봤는데 영양 성분 검사 받으시는 곳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서 검사표를 받으시는데 그 검사표를 받으실 때 한 가지를 더 요청하시면 확실하게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의 영양 성분 결과로 주는 표와 포장지에 넣는 거는 양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검사 기관의 영양 성분 결과를 받을 때 패키지에 넣어야 되는 양식대로 같이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해주는 곳에는 그 패키지에 넣어야 되는 표 양식으로 주신 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거 표대로 나와서 했는데 이게 왜 안 맞지? 이런 경우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영양성분 검사를 받은 기관에 결과지를 받으실 때 패키지에 표시하는 그 양식대로 이것도 같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이제 29개 품목에 더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떡도 있고요. 다류 중 액상차, 발효 식초, 그다음에 젓갈류나 조미김, 뭐 기타 농장 가공품류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다 영양 성분 검사해서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제 품목이 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던 거대로 바로는 아니고 그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2026년도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120억이 넘거나 요 사이거나 하면은 조금 앞당겨서 시행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포장의 완성은 어디가 포장의 완성일까요? 여기 답이 있죠. 최종 소비자 손에 닿을 때까지가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많은 물건들을 배송으로 내보내는데 저희 손에서 떠난 게 끝이 아니라 그게 던지고 밟고 눌리고 하는 온갖 택배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 손에 닿을 때까지가 사실은 포장이 버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리 관련해서 유리 용기를 쓰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이 좀 많으신데요. 뭐 어떻게 해도 깨져서 왔다 뭐 이래서 반품되고 속상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하미토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완충제나 재료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많이 찾고 고민을 하신 분이시고요. 제가 여기 사례로 넣은 거는 대표님이 테스트를 해보시는 방법이 이렇게 다 이제 보내기 전까지 포장을 하신 다음에 이 제품을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대표님 머리 위에서 밑으로 거의 집어 던지신대요. 한 2m가 넘겠죠. 그 정도 높이에서 던져서 다시 열어봐서 멀쩡한지를 보신대요. 그러니까 택배라고 하는 과정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제품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대표님은 이런 정도까지 테스트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도 버틸 수 있을까를 계속 방법을 찾고 계시다고 하고요. 소비자들한테 가서 이게 이제 뭔가 샜다거나 깨졌다거나 뭐 터졌다거나 이제 이렇게 돼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장의 완성은 최종 소비자의 손에 닿을 때까지 우리 제품이 여기서 간 것처럼 무사히 있어야 이제 완성이다. 그래서
포장이 지금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것까지가 아니라 배송까지 어떻게 포장을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트렌드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랑 이제 타 상품에 관심을 갖자인데요. 저희가 이제 상품 기획이나 상품 개발을 고민하시는 기업분들하고 많이 만나보면 의외로 다른 상품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상품에 해결해야 될 과제에 많이 빠져 있어서 이제 다른 상품들이 어떤지를 많이 못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봐도 다른 상품들이 쭉 나와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도 그런 게 있어요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요즘은 어떤 트렌드가 있는가, 우리와 비슷한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가를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좀 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밀키트가 많이 뜨는데요. 이 밀키트라고 하는 게 재료가 다 손질이 되어 있어서 그냥 요거를 넣어서 간단하게 조리만 하면은 이제 완성된 요리가 되는 이제 그걸 밀키트라고 하는데, 밀키트가 굉장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유행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우리도 밀키트를 해야 되지 않나? 밀키트를 만들어 볼까? 이러시는 팀도 있고, 이미 너무 늦었지 않았을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팀들도 계세요. 그래서 과연 밀키트가 지금 해도 승산이 있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트렌드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지켜보신 분들이 벌써 밀키트 상품을 내놓고 계십니다. 저희 강원도 기업 중에서는 그 평창의 꽃순이 김치가 겉절이 김치를 다 밀키트로 해서 섞어서 그냥 정말 그 양재기에 넣고 섞기만 하면 바로 한 것 같은 굉장히 맛있는 이제 겉절이가 나오는 밀키트를 만드셨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밀키트를 바로 고민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상품을 준비를 해 오셨다가 이제 먼저 이 상품을 내놓으시면서 좀 크게 히트를 치신 곳입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밀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에서 나온 건데요. 삼선 쟁반 짬뽕이래요. 밖에 나가지 않고 중국집에 시키지 않고 집에서 삼선 쟁반 짬뽕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밀키트 시장은 계속 확대될 거라고 해요. 작년에가 이제 400억, 올해가 지금 1000억 정도 예상한다고 하고요. 3년 뒤가 7천억 정도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밀키트 시장이 계속 확대는 될 텐데, 지금은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대기업서부터 중소기업, 스타트 기업, 호텔 조리부, 레스토랑 이런 데까지 이제 다 뛰어들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밀키트는 우리 기업들한테 잘 맞을 수 있어요.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메리트가 있진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신선 재료를 소분해야 되고 유통기한이 짧고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한테 구매에 맞는 상품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같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관련해서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밀키트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지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춘천에 장류를 밀키트로 하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준 거를 다 섞어서 그 용기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장이 되는 건데요. 고추장, 된장, 간장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체험도 하면서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요즘 유행하고 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어떤 사이트를 활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들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 또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